대단원, 2단원, 확률의 뜻과 활용, 중단원, 마무리,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다음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첫 번째는 표본 공간 S입니다. 옆에 있는 개념 설명을 참고하시면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순서상으로 나타내보면 일단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기호를 쓰고 첫 번째도 1, 두 번째도 1의 주사위에 눈이 나오는 거, 첫 번째 1, 두 번째 2의 주사위에 눈이 나오는 거, 이 모든 것을 집합기호 소개에 적어주셔야 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가운데는 생략하고 앞에 뒤에 3개씩만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6, 뒤에 4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리고 6, 5, 그리고 마지막으로 6에 눈이 나오는 경우까지를 모두 집합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나오는 눈의 수가 같은 사건 A입니다. 우리 옆에 개념 정리를 살펴보시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도 집합이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나오는 눈의 수가 같은 사건을 A라고 한다면 나오는 눈의 수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집합기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1 그리고 2,2 3,3 4,4 5,5 6,6 이렇게 6개의 눈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양식장에서 기르는 어느 생선알 1000개 중에서 800개가 부화에 성공했다고 한다. 같은 조건에서 생선알 1개가 부화할 때 이 생선알이 부화에 성공할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통계적 확률로 접근을 해주셔야겠죠. 우리가 원소가 하나인 사건을 근원사건이라고 하는데 근원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지 않을 때는 통계적 확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1000개 중에서 800개가 부화를 성공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생선알이 부화에 성공할 확률을 구해주면 전체 시행의 횟수 분의 성공한 횟수 이렇게 상대 도수로 나타내기로 했었죠. 그래서 약분을 시켜보면 10분의 8, 즉 0.8의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생선알이 부화에 성공할 확률, 하나의 생선알이 부화에 성공할 확률은 0.8이 될 겁니다. 3번 문제입니다. 파란색 알사탕 3개, 빨간색 알사탕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알사탕을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알사탕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면 총 8개의 사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표본 공간에 해당되는 것은 8개의 원소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8개 중에서 빨간색 알사탕은 5개가 있기 때문에 8분의 5의 확률로 구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사탕이 나올 확률은 8개 중에서 임의로 1개를 뽑으면 무조건 알사탕이 하나가 나오게 되겠지요. 그럴 때는 확률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알사탕이 나올 확률을 물어봤는데 파란색과 빨간색 알사탕에서 하나를 꺼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노란색 알사탕이 나올 수는 없겠죠. 이런 경우는 확률이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PA의 확률과 PB의 확률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일단 배반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줘야 되는데요. 배반 사건은 두 개의 사건을 교집합했을 때 그때 공집합이 나오는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하죠. 그러면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원래 PA의 합집합 B는 왼쪽을 보시면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이지만 P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사건이 배반 사건이 되기 때문에 배반 사건은 그냥 PA의 확률과 PB의 확률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1번 문제는 PA와 PB를 더해줄 거예요. 문제에서 PA는 3분의 1, 그리고 PB는 2분의 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답은 6분의 5가 되겠죠. 2번은 6건의 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개념 설명을 보시면 6건의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P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 빼기 PA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에서 3분의 1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A의 6건의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번 할 때 비길 확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표본 공간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표본 공간 S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비기게 되는 경우를 사건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두 사람 모두 가위, 바위, 보 중에 하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3이 되어서 총 9가지의 원소의 개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는 이 중에서 비기게 되는 경우를 모아주면 되는 건데 가위로 비기거나 바위로 비기거나 보로 비기는 3가지의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P의 A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9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따져주면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6번 문제입니다.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게 될 확률을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표본 공간을 먼저 살펴보면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그런 시행이 표본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게 되는 사건을 선생님이 A라고 해본다면 우리는 PA를 구해달라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먼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9 팩토리알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계산을 하지 않고 확률은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 놓을게요. 그럼 이제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게 되는 거잖아요. 남학생의 인원수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세우는 방법은 남학생을 동그라미, 여학생을 세모로 표시한다면 남학생을 먼저 5명 세우고 그 사이사이에 여학생을 세우게 되는 이런 경우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남학생과 여학생 자리는 이미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남학생 5명을 배열해주는 방법의 수 그리고 여학생 4명을 배열해주는 방법의 수만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는 남학생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5팩토리얼과 여학생 4명을 일렬로 배열해주는 방법의 수 4팩토리얼을 곱해가지고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되니까 9 팩토리얼 분의 4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의 곱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으로 나타내고 5팩토리얼은 분자에 있는 5팩토리얼이랑 사라질 거예요. 그럼 4팩토리얼을 전개해보면 4, 3, 2, 1의 곱이기 때문에 약분을 시켜서 4, 2, 8 사라지고 3하고 6이랑 약분을 시켜서 분모에 2만 남겨주면 126분의 1의 확률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7번 문제입니다. 운동회에 참가한 미니와 수영이에게 초콜릿 맛 우유, 딸기 맛 우유, 바나나 맛 우유, 멜론 맛 우유 중에서 임의로 하나씩을 나누어 줄 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맛의 우유를 받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표본 공간을 먼저 따져보자면
미니와 수영이에게 4가지 맛 우유 중에 임의로 하나를 나누어 주는 것이 표본 공간 S가 되겠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맛의 우유를 받을 사건을 사건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 문제는 한 2가지 방법 정도로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확률 PA를 구하기 위해서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와 그리고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줘야 되겠지요. 표본 공간은 2명이 중복해서 4가지 맛 우유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4개의 우유 중에서 2개를 중복해서 택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4의 제곱까지 총 16가지의 원소의 개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사건 A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맛의 우유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미니가 먼저 우유를 선택한다면 미니가 선택할 수 있는 우유의 개수는 4가지. 그리고 수영이는 미니가 선택한 것을 빼고 나머지 3개의 우유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면 되기 때문에 3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PA를 구해보면 PA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되어서 16분의 12, 즉 약분을 시키면 4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사건 A를 구할 확률을 구해줄 때, 사건 A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여사건을 이용해서도 확률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맛의 우유를 고르는 것보다 서로 같은 맛을 고르는 경우가 더 간단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여사건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도 있겠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아마 똑같이 16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건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면 여집합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같은 맛의 우유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4가지 맛 중에서 같은 맛을 골라주는 방법은 4가지밖에 없겠죠. 따라서 A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6분의 4가 되고 즉 4분의 1이 되겠지요. 그럼 A의 확률은 앞에서 배웠듯이 1 빼기 P A의 여집합이 되어서 1에서 4분의 1을 빼주면 마찬가지로 4분의 3이라는 확률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의 음이 아닌 정수인 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y의 값이 2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표본 공간을 먼저 구해보시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의 음이 아닌 정수해의 사건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사건 A는 y의 값이 그 중에서 2가 되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A를 구해주는 게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와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파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이라는 방정식의 음이 아닌 정수 해를 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었죠? 중복조합에서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8개를 택해주는 거기 때문에 3H의 8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해보면 10C의 8이 되고 이는 더 간단하게 10C의 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9를 1 곱하기 2로 나눠주는 가지수, 즉 45가지의 원소의 개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다음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는요. 그 중에서 Y의 값이 2가 되는 경우예요. 그렇다면 y에 2를 대입해보면 x 더하기 z는 6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x와 z는 의미 아는 정수의 해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가 될 겁니다. x랑 z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가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이렇게만 표기를 해도 알아보겠죠.
이제 우리는 마찬가지로 위에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줬던 것처럼 중복조합을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택해주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2h의 6을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2 더하기 6은 8이니까 거기서 1을 빼면 7c의 6, 이것은 7c의 1과 같아지고 개수가 7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PA 구할 수 있겠죠? PA는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45분의 7이 되고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으니까 45분의 7이 답이 되겠죠. 9번 문제입니다.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120가구 중에서 닭을 기르는 집은 전체의 60%, 돼지를 기르는 집은 전체의 45%이다. 닭과 돼지를 모두 기르는 집은 24가구이고 이 마을에서 임의로 한 집을 택할 때 그 집에서 닭 또는 돼지를 기를 확률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표본 공간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마을에 임의의 한 집을 택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집의 전체 개수가 표본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닭 또는 돼지를 기를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집에서 닭을 기르는 집의 사건을 A, 돼지를 기르는 집의 사건을 B라고 한다면 또는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구해달라고 하는 거냐? P, A 합집합 B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 합집합 B는 어떻게 구해줄 수가 있었죠? A의 확률 더하기 P, B의 값 그리고 거기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시면 합집합의 확률을 구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PA, PB, PA 교집합 B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원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근원 사건이 아니고 표본 공간이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살펴보면 총 120가구가 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120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닭을 기르는 그런 집의 개수는 몇 개인가 살펴보니까 닭을 기르는 집은 전체 60%라고 했기 때문에 120에다가 60%, 소수로 나타내면 0.6이죠. 100분의 60이 되니까 0.6을 곱해주시면 72가구가 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를 기르는 집의 개수를 찾아볼게요. 돼지는 전체의 45%이기 때문에 120의 0.45네요. 0.45를 곱해주면 계산이 조금 어렵지요. 근데 0.45는 100분의 45로 나타내서 분수로 나타내주는 게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그라미에서 지워주고 5를 약분해주면 2구가 되고 2는 10이랑 또 약분이 되어서 6, 54가구가 돼지를 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닭과 돼지를 모두 기르는 집이기 때문에 총 24가구네요. 닭 개수는 2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우리가 바로 대입을 해줄 거예요. PA는 NS분의 NA잖아요. 즉, 요 P로 확률이 바뀔 때는 분모가 전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120분의 라고 통분을 해줄 수가 있겠지요. 120분의 PA는 위에 분자가 NA가 올라가야 됩니다. 따라서 72 그리고 B의 원소의 개수는 사건 B의 원소의 개수는 54가지 그리고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4가지를 풀면 되겠죠. 두 개 먼저 계산해주면 30이기 때문에 120분의 72랑 30을 더해주면 102가 되겠네요. 따라서 약분을 시켜보면 3으로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이 되면 34, 여기도 3으로 약분시키면 40, 2로 한 번 더 약분이 되네요. 그럼 20분의 17이 전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번입니다. 3장의 경품권을 포함한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추첨함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꺼낼 때 적어도 1장은 경품권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표본 공간을 먼저 찾아볼게요. 표본 공간은
추첨하면서 임의로 2장을 뽑는 그런 시행을 전부 모아주면 우리가 이거는 표본공간 S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적어도 한 장은 경품권일 사건을 A라고 한다면 PA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 문제 풀이할 때 요령이 적어도라는 말이 적혀 있으면 적어도 한 장이 경품권이다 라는 말 사이에 우리는 한 장이 경품권이어도 되고 2장을 뽑았을 때 2장 전체가 경품권이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는 우리가 보통 6건의 경우로 생각해서 조금 케이스를 줄여서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표본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표본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총 1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2장을 뽑는다고 했기 때문에 순서는 고려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0장 중에 2개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택하는 조합을 써주면 10 곱하기 9를 1 곱하기 2로 나누는 것이 되기 때문에 총 45개의 원소의 개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적어도 한 장이 경품권이 나온다라는 것의 6건은 모두 경품권이 추천되지 않는 경우잖아요. 10장 중에서 3장은 경품권이면 나머지 7장은 경품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품권이 아닌 것에서 2개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총 7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는 경우의 수가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7 곱하기 6을 1 곱하기 2로 나눠주면 약분시켜서 21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PA의 확률을 구해볼게요. PA의 확률은 1 빼기 PA의 여집합이 되고요. 1 빼기 PA의 여집합은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에서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분자로 취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분을 먼저 시킬 수 있겠죠? 15분의 7이 되니까 1에서 빼주면 15분의 8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번입니다. 학급 회의를 하기 위해서 원탁에 시연이와 민지를 포함한 6명의 이름표를 놓을 때 시연이와 민지의 이름표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은 뭐가 되겠어요? 시연이와 민지를 포함한 6명의 이름표를 원탁에 놓는 그런 시행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A는 시연이와 민지의 이름표가 이웃하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사건 A라고 해볼게요. 자, 우린 뭐가 익숙하냐면 서로의 이름표가 이웃하는 것이 훨씬 익숙하죠. 따라서 이 사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6명을 원탁에 이름표를 배열하는 거는 그냥 사람을 배열하는 거랑 같은 경우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6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기 때문에 5 팩토리얼 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 6건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연이와 민지의 이름표가 이웃하지 않는 것을 사건 A라고 했기 때문에 둘의 이름표가 이웃하는 것이 사건 A의 여사건이 되겠죠. 그럼 6명의 이름표를 놓는데 시연이와 민지의 이름표가 이웃하게 놓을 거예요. 그럼 시연이와 민지는 한 묶음으로 묶어주면 되겠지요. 시연이와 민지는 둘이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되고 나머지 4명의 이름표를 배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둘은 한 묶음으로 묶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름표처럼 움직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총 5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4 팩토리얼 가지가 될 거고요. 이웃하는 둘끼리 자리를 바꿔주는 경우의 수까지 꼭 생각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2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6건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 PA를 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6건을 구해놨기 때문에 6건의 확률을 1에서 빼주면 돼요. 계산해보면 1 빼기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6건의 원소의 개수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 팩토리얼이 나왔을 때 확률에서는요. 그냥 다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팩토리얼 그대로를 놔두면 약분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을 해봅시다. 5팩토리얼은 5 곱하기 4팩토리얼이기 때문에 분자의 4팩토리얼이랑 없애면 2팩토리얼만 남아서 분자가 2가 되겠네요. 1에서 5분의 1을 빼주면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A반과 B반의 학생으로만 구성된 어떤 동아리 회원 10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때 같은 반 학생이 뽑힐 확률이 15분의 8이래요. 이 동아리 회원 중에서 A반과 B반의 학생 수의 차를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A반과 B반의 학생이 각각 몇 명인지를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는 A, B반 학생으로만 구성된 어느 동아리 회원 10명 중에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A반의 학생 수를 모르니까 A반의 학생 수를 X라고 두면 B반의 학생 수는 문자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10명에서 A반 학생 수를 뺀 10-X가 B반의 학생 수가 될 것입니다. 자, 확률이 15분의 8로 구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을 구하는 어떤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표본 공간은 뭐가 되냐면 10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 2명을 뽑는 시행을 표본 공간 S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반 학생이 뽑히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PA라는 15분의 8이라는 확률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냐면 S,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로 구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먼저 구해봅시다.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총 10명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대표 2명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10C의 2가 되겠지요.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요.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는 같은 반 학생이 뽑힌다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네요. A반 학생 중에서 2명이 뽑히거나 B반 학생 중에서 2명이 뽑히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둘이 겹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합사건으로 다뤄줄 수가 있겠죠. 그럼 A반에서 대표가 2명이 뽑힌다는 것은 A반 학생 수를 X라고 했기 때문에 X 중에서 2명이 뽑히거나 또는 B반 학생 10-X명 중에서 2명을 뽑게 되면 이것은 바로 같은 반 학생이 뽑힐 원소의 개수가 전부 더해지는 값이 되겠죠.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입을 해볼게요. 10C의 2는 계산을 해보면 그냥 여기다 10C의 2 적어봅시다. 10C의 2 적을 수 있고요. NA의 값에 XC의 2 그리고 그 다음에 10-XC의 2 이걸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컨비네이션 D의 값이 전부 2가 되잖아요. 그러면 컨비네이션의 뒤쪽에 있는 R 자리에 오는 값은 분모로 나눠지는 값이에요. 그럼 분자 분모에 똑같이 2씩 나눠주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약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숫자들만 고려를 해주면 돼요. 10C의 2에서 분자에 오는 값은 10 곱하기 9가 되겠죠. 그 다음 XC의 2에서 분자에 오는 값은 X와 그보다 하나 작은 X-1을 곱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XC의 2에서 분자는 10-X와 이보다 하나 작은 9-X를 곱해주는 값이 되겠어요.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2는 분모 분자에서 똑같이 약분을 시켜준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15분의 8과 여기 오른쪽에 나온 이 결과를 비교해서 x의 값을 구해볼 거예요. 지그재그로 분수는 곱해줬을 때 값이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이렇게 지그재그로 분자랑 분모랑 이렇게 곱해주면 분수식을 방정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8 곱하기 9 곱하기 10의 값은 15배에 전개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이랑 9랑 곱해주면 9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9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9x, 그 다음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먼저 약분시켜 봅시다. 자, 5씩 약분시키면 3, 2 이렇게 되고요. 3은 9와 약분이 되면서 3이 남게 되겠네요.
68에 48이 왼쪽에 남아있고요. 오른쪽에 동류항 정리를 해주면 x제곱, x제곱, 즉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9s, 마이너스 20x, 플러스 9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전부 오른쪽 변으로 넘어오면서 선생님이 바로 2를 약분시켜 줄 거예요.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48이 먼저 넘어와서 90에서 빼지면 42가 되겠네요. 근데 2로 약분시키면 플러스 21이 여기 있는 x값을 찾을 겁니다. 자,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3, 7 빼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x의 값은 3 또는 x의 값은 7이 될 거예요. 자, 이 말인 즉슨 A반 학생이 3명이면 B반 학생은 7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7이 되어서 A반 학생이 7명이면 B반 학생은 3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학생 수의 차를 구해달라 그랬어요. 차라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겠지요. A반, B반이 각각 7명 또는 3명이 되기 때문에 7에서 3을 빼주면 총 학생 수의 차는 4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번입니다. 세 사람이 5개의 상용관의 영화표를 판매하는 매표소에서 영화표를 임의로 구매할 때 이들 중 2사람만 같은 상용관의 영화표를 구매할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표본 공간을 먼저 찾아봅시다. 표본 공간은 세 사람이 5개의 상용관에서 영화표를 임의로 구매할 때 나올 수 있는 시행을 표본 상권 S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사람만 같은 상용관의 영화표를 구매하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PA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표본관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5개의 상용관에서 영화표를 구매하는 건데 서로 중복되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5개의 상용관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해주는 중복 순열이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일 거예요. 5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사건 A의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볼 거예요. 사건 A는 2사람만 같은 상용관의 영화표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럼 2사람이 같은 영화표를 구매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다른 영화표를 구매해야 될 거예요. 일단 2사람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총 3명의 사람 중에서 3명의 사람 중에서 2명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이 2명은 같은 영화표를 구매해야 돼요. 그러면 영화표는 총 5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똑같이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일단 2명은 같은 표를 구매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2명이 택한 하나의 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서 하나를 택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나머지 4개 중에서 하나를 택해주는 경우의 수, 이게 바로 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PA의 확률을 구해보면 NS 분의 NA가 되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5의 세제곱에 3CA는 3, 그리고 5CA는 5, 4CA는 4이기 때문에 5를 하나씩 약분시켜주고 그럼 답이 25분의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똑같이 5의 세제곱계가 되겠죠. 근데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줄 때 이렇게도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전체 세 사람이 5개의 상용관의 영화표를 구매하는 가지수는 총 125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2사람만 같고 나머지 한 사람이 다르다는 거는요. 어떤 케이스만 빼주면 되냐면 3명이 모두 같은 표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3명이 모두 다른 표를 구매하는 그 2가지 경우만 빼주면 나머지는 2사람만 같고 나머지 하나가 다른 경우가 될 것입니다. 총 125가지, 5의 세제곱이니까 125가지의 경우 중에서 3명이 모두 다른 표를 선택한다는 것은 5P의 3,
순서를 고려하고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해 주는 거기 때문에 OP의 3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3명 모두 같은 표를 구매하려면 5개의 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똑같이 구매하면 되는 거잖아요. 총 5가지의 경우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면 125 빼기 OP의 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거기서 5를 또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125에서 60을 빼주고 다시 5를 빼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6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요.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하신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B는 0이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라는 문제예요. 표본 공간은 뭐가 되는 거죠? A, B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 이게 표본 공간의 S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사건 A는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것을 사건 A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먼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면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이기 때문에 각각의 주사위의 눈이 6개니까 6 곱하기 6, 총 36개의 원소의 개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줘야 되는데요.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는 의미를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실근을 가진다라는 말은 근을 판별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해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별식을 써볼게요. D는 식이 뭐였죠? b제곱 마이너스 4ac였습니다. 즉 x의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4배 x제곱의 개수는 어차피 1이니까 c 상수항을 곱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8b가 될 거고요. 실근을 가진다는 것은 이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실근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A, B의 순서쌍의 개수가 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마이너스 8b를 넘겨주면 A제곱이 8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A, B는요. 2개의 주사위에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한다 그랬기 때문에 A와 B는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B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니까 B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A제곱은 8보다는 크거나 같은 경우가 되겠죠. 선생님이 이제 순서쌍을 하나씩 찾아줄 겁니다. 자, 먼저 A제곱이 8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A 값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A가 3일 때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A가 3이라고 한다면 9보다 작거나 같은 8B가 올 수 있는 B는 1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이때는 B는 1 하나만 가능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A는 4라고 해보겠습니다. A는 4라고 한다면 A에다가 4를 넣어주면 16보다 작거나 같은 8B의 순서쌍을 구해줘야 될 거예요. 그럼 B에 올 수 있는 값은 B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과 2가 올 수 있겠네요. 세 번째로 이제 A를 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에 5를 넣어주면 25보다 작거나 같은 8B의 값을 구해줄 거예요. B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B에 올 수 있는 것은 1, 2, 3이 올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A는 최대 주사위에는 6이기 때문에 A에다가 6을 대입해주면 36보다 작거나 같은 8B를 구해줄 건데요. 그럼 B가 어디까지 올 수 있냐면 8, 4, 30이기 때문에 B의 값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이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서쌍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되냐면 3, 1 여기 3에 하나 4, 1이기 때문에 개수가 2개. 그리고
A가 5일 때 B는 3가지가 올 수 있죠. 3개. 그리고 A가 6일 때 B는 4가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4개예요. 그럼 총 올 수 있는 순서상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어서 NA는 원소의 개수가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A는요. 다시 적겠습니다. PA는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되어서 약분시키면 18분의 5의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